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윤석열과 한동훈은 올해가 가기 전에 목에 걸린 가시를 꺼내야 한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오전 8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더 춥고요. 어제 그 추운데도 서울 시내에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퇴진 집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그런 애국 집회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가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파에도 진보 보수 집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조유경 기자가 어제 오후에 기사를 썼습니다. 최강 한파를 맞은 주말에도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각각 퇴진이 추모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진보 성향단체인 촛불전환 행동은 17일 오후 3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 대로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당초 삼각지역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이를 불허했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출발 장소를 변경했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12구 이태원 참사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말을 듣지 않는 정권 때문에 추위에도 시민들이 나왔다.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발언을 이어가던 촛불행동 측은 본 행사가 열리는 시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촛불전환 행동은 행진을 마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숭례문 세종로 일대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된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행진 인원은 약 2만 명이다는 겁니다. 자,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 코리아노 호텔 앞 세종대로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집회에 1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것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도 1200명도 오후 3시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측은 촛불행동의 집회를 막으며 우리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9주째 용산을 찾고 있다며, 지금 이 자리는 물론 녹사평과 이태원 인근에서도 24시간 집회 신고를 통해 선순위를 얻어냈다. 앞으로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촛불행동 등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봉쇄 작전을 이어가겠다고 외쳤다는 겁니다. 어제 추웠어요. 어제 추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특이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주말에 여러 가지 그 집회들을 보도할 때 조선과 조선과 중앙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의 보수단체 집회를 먼저 소개하고 그 뒤에 이제 촛불단체 집회를 소개하는데, 동화는 거꾸로입니다. 촛불단체를 먼저 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 집회를 보도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질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그 중앙일보가 김경수로 사면해야 한다는 의도의 그 분석 기사를 썼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김경수 사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면을 할 때 여야의 균형을 맞춰라라고 하는 그 제목의 칼럼을 쓰면서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운 김경수를 사면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균형을 잃었다가는 비난이 쏟아진다.
역대 대통령 정치인 사면사라는 제목입니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가 오늘 새벽 5시에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균형 잃었다간 비난 쏟아진다.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여야 간 균형을 맞춰 부정적 여론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사면 역시 균형과 통합이 주요 고려 대상이다. 여권 인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야권 인사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의 정치적 사건을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자, 물론 이 기사는 뒤에도 계속됩니다만 여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이 기사를 쓴 저희가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김경수로 사면해라 라고 하는 압박성 기사로 보인다는 겁니다. 봐,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게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 정도 되려면 김경수 씨도 그냥 복권 없는 사면이 아니라 복권시켜주는 사면이 필요해. 왜냐하면 김경수는 자기는 복권 없이 사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과거의 정치적 사건을 털고 가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정치적인 사건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때 강압수사로 집어넣은 사람들입니다. 올바른 게 아니고 정치력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김경수 전 지사를 같이 먹는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중앙일보의 오늘 기사, 균형 잃었다가는 비난이 쏟아진다. 이 기사는 김경수를 사면 복권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요지가 많은 그런 기사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제 느낌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지금 최소은 씨가 지금 상당히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4차례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내일 19일 날 다시 5차로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최소은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아주 피토하는 심정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유라 씨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발 이번 형 집행정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정말 이번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하나 위해 달려왔습니다. 벌써 5차 신청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징역 18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물론 저와 저희 아이들 인생까지 모두 무너져서 이 사건에 엮인 사람들 중 저희보다 풍비 박살난 집안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학위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취소되었으며 전 이 사건으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촌들, 친구 모두 혼자 떠나게 되었고 아파트 담보 대출과 개인 돈 일수까지 받아서 변호사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망가진 인생에 단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어머니 좀 형 집행정지만 제발 한 번만 되면 다른 소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엄마가 그립고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버티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정유라 씨의 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소은 씨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내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 변호인단, 변호사의 편지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생각하는 언론이라면 반드시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원히 불구가 될 처지에 있는 수감자에게 수술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권력이라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영원히 장애인을 만들어버리는 잔인하고 악랄한 권력 남용인 것입니다. 국민이 분노해야 합니다. 최서원 원장의 억울하고 원통한 처지를 외면한다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감히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5차로 형집행정지 신청이 12월 19일에 접수가 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변호인이 요약한 설명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내용을 부디 방송과 보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함정에 빠진 억울한 할머니에게 정당한 법 집행이 되게 관심과 격려 바랍니다. 의병방송 신백훈 호학방송 올림. 최서원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 1.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최서원 및 그의 가족은 언론 등에 의한 마녀사냥과 온갖 유언비어 등으로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인격이 말살되었고, 이러한 심신이 피폐된 상황 하에서 국정조사, 검찰 및 특검 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살인적인 공판이 진행되어 도합 징역 21년형이라는 극단적으로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최서원은 심한 공황장애 및 폐쇄공포증, 우울증으로 인해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을 한시도 떨쳐내 버리지 못할 정도여서 지금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2. 또한 수감 중이던 2018년 8월 및 2020년 4월경 어깨 회전근개 및 극상근 파열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특히 2020년 4월경 수술을 앞두고 당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여 당장이라도 허벅지살을 떼어내 접합하여야 한다는 의사소견을 받고, 이러한 큰 수술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 차례나 하였으나 모두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위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수술 이후에도 최서원의 우측 어깨 부위는 다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서 현재로선 인공관절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장기간의 수용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척추전방 전이증에 의한 협착증으로 그 고통이 극심함에 따라 척추고정술 등 당장 수술이 필요하며, 만약 시기가 늦어지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4. 이러한 건강상태 악화로 인한 수술을 위해 2022년 7월경 및 같은 해 11월 중순경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차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설명 없이 불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5. 그렇지만 최서원은 현재 어깨 및 허리 통증이 너무나 극심하여 당장 수술을 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기에 근본에 다시 한번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는 바 2022년 12월 30일 자로 수술 예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령상 형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계속하여 이를 불허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 할 것이고, 특히 최근에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인용된 것 1개월 형집행정지 및 추가 1개월 연장과 비교하여 볼 때 최서원의 건강 상태는 그보다 더 심대하리만큼 악화된 상태임에도 지금까지 도합 사회에 걸쳐 모두 불허한 처사는 최서원에 대한 형집행정지의 잣대가 너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며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 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5차 형집행정지 신청서 전문 사본을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올려놓겠습니다. 최서원 원장이 당하는 억울함이 우리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이번 5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그 변호사의 설명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오건호 씨의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읽어드립니다. 변희재의 특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태블릿 증거 조작 범죄 단죄 투쟁을 지지합니다. 제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변희재의 특검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검사의 태블릿 증거 조작
범죄 단죄 투쟁을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오건우 씨의 글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의 촉매가 되었던 JTBC 김필준 기자의 주거 침입 태블릿 절도 사건을 은폐하고 절도한 태블릿을 디지털 조작하여 사기 탄핵을 완성하였고 불법적인 문재인 부정선거 정권 댓글 조작으로 정권을 만들어냈고 결국 조중동 언론을 매수하고 부정선거로 정권 훔친 자들이 내란 검사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등입니다. 내란 검사들은 자신들이 권력 탈출을 위하여 사기 탄핵을 위한 불법적인 증거 조작과 범죄 은폐를 일삼았고 보수 우파 정권이 장수인 박찬드 대장을 불법적으로 구속 수사하였고 국군 기무부대 이재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수많은 관료들을 억지 구속 수사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최악의 부정선거, 선거 범죄마저 공범으로 참여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검찰 내란 쿠데타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미디어 A 오근호는 변희재의 내란 검사 단죄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양산 문재인과 결탁하여 죄 없는 시민 최영일을 현수막 작업용 커터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왜곡 모함하여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악질 내란 검사 윤석열과 한동훈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 탄핵, 선거 범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오근우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선거 과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신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후보이고 한동훈 검사가 내란의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는 내란의 범죄다. 태블릿 PC는 가짜다. 당신들이 가짜로 태블릿 PC를 조작하여 내란의 범죄를 범하여 완성시켰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윤석열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 털어버려라. 즉 이렇게 얘기해라.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대통령 시켜주시면 결자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라. 라는 방송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주장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릅니다만 그 제 주장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취임 전에 5월 10일이 취임했으니까 한 달 전에 윤석열 당선자가 대구 달성 사제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면목이 없습니다. 평소부터 조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회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임을 했어요. 그렇으면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으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으면 5월 11일 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소원을 석방하고 그 당시에 구금돼 있었던 국정원장들 전부 석방하고 그리고 자신과 한동훈의 무리한 수사로 감옥에 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석방하고 그리고 문재인의 사기 방역 때문에 집시법 위반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소를 취하하고 그리고 비서실장을 보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묘소에 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일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사면을 하려면 이번 주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또다시 강조해서 그리고 힘주어 말합니다.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로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치적 관심이 좀 덜한 사람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본부장관은 겁먹지 말고 지금 커밍아웃을 하라는 겁니다. 잘못됐다. 그리고 국민이 준 기회, 나에게 결자 해지하라고 준 기회를 내가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에게 결자 해지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곧 명예회복시켜드리겠다. 그리고 최서원이 당장 석방하고 감옥에 가 있는 아직도 풀려나지 않은 국정원장 한 분 더 계십니다. 다 석방하고, 그리고 사기 방역, 정치 방역으로 지금 기소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공소 취하하고, 그리고 이재수 장군 묘소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참배케 하라. 지금도 저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태블릿 PC 문제에 대해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변희재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는데 변희재의 공은 대단히 큽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변희재 씨에 대한 명예 회복도 시켜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희재 씨는 죄 없이 1년 동안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희재 씨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점은, 변희재 씨 덕분에 지금까지 태블릿 PC가 가짜인지 몰랐다라고 말하는 저쪽의 좌측의 유력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해야 할 말이 무엇인가 하면, 속았다. 태블릿 PC가 가짜였다. 속았다. 그러니 빨리 최서원을 석방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지 않으면 위선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태블릿 PC에 관계돼서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주일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성탄절 특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중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태블릿 PC 문제를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결국 다음번 대통령에 의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미련하게 국민이 준 기회를 발로 차버리느냐? 저는 미련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영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결자 해지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댓글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일괄적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좌파들이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를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을 만들어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한국경제신문 박의명 기자가 오늘 아침 0시 50분에 수정한 기사입니다. 제목은 삼성전자 주식 23조 팔라는 삼성해체법, 개미들 날벼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삼성해체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 원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미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됐다. 지난 19대, 2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되어 폐기된 삼성해체법이 다시 국회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한다. 보험사는 총 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자,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정안은 최장 7년의 유예를 두고 있지만 주가는 즉시 반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조 원이 넘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위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획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들의 이 간계한 계략, 즉 연금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을 모두 국유화해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저들 좌파의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좌파의 계략을 깨부수자고 하는 특별기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4부까지 방송이 됐습니다. 카메라 출동과 그리고 김경재 방송 두 곳에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최한열 박사가 그 앞장에 서 있습니다. 그 특별기획의 제목은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라는 겁니다. 조금 아까 한국경제신문 삼성해체법과 관련하여는 벌써 일부에서 방송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팔으라는 겁니다. 팔으라. 자, 이거를 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연금이 2대 주주이지만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1대 주주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1대 주주가 됩니다. 자, 국민연금이 1대 주주가 되면 실질적인 1대 주주입니다. 1대 주주가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국가가가 됩니다. 국가.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모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전부 국민연금이 1대 주주를 실질적인 1대 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다 국유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처음부터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국민연금을 불입해 왔습니다. 제가 나라의 국민연금을 납부할 때는 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국가가 마음대로 그 기업을 국유화하라. 주총에 참여해서 이사 사장 바꾸고 뭐 이거저것 해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국가가 모든 기업, 주요 기업을 모두 소유하는 공산화로 가라 라고 위임장을 써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 중에 그런 위임장을 써주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자유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연금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시면 벌써 4회까지 방송이 됐습니다.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라 특별기획 방송을 꼭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사회주의를 저지하라 특별기획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제가 책 읽기, 매일 책 읽기를 방송합니다. 그 프랑스 교육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프랑스에 가서 음악을 전공한 그 젊은 그 여성분이 쓴 책입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특파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는 특파원을 했고 이분은 직접 프랑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교육에 탁월한 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유학을 보내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유학을 보내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은 꼭 이 책을 한번 꼭 보시기를 전 불란서 특파원인 이상로가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부를 방송해 드렸고 오늘 오후에 프랑스 교육처럼 2부를 작가를 모시고 직접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될 겁니다. 이상로의 매일 책 한 권 제2부 프랑스 교육처럼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에서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을 리드하는 글로벌 융합형 컴퓨터 AI 전문가로 만들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세종사이버대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컴퓨터 AI 공학과 신입생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주변 여러분들에게 세종사이버대학교의 컴퓨터 AI 공학과를 한번 지원해보라 라고 하는 권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사이버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대학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뭐 정년 퇴직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여러분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을 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 상업 광고 합니다. 잠도급의 숙면 매트를 사오신 분의 동영상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안대하고 주무세요? 네. 예. 잠도급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잘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어우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돼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조끼입니다. 조끼는 이 잠도깨비 숙면 매트를 사시면 조끼를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조끼를 만들게 된 이유는 컴퓨터 같은 걸 많이 쓰시면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 조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끼는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자기장 숙면 매트를 렌탈 또는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이달 말까지 자기장 조끼를 추가로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지금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댓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권력과 출세에 올인하는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구순하였죠. 글쎄요, 그랬기 때문에 사법고시를 구수했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구수까지 했겠죠. 요즘 들어 인간의 모순과 한계를 이토록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한동훈, 추서온 원장님, 그리고 우파 정치인들 모두 석방하라. 윤석열과 한동훈은 추서온 원장님과 우파 정치인들을 모두 석방하라. 돌아가신 분들께 사죄하라. 이해가 가기 전에 결자 해지하라. 라고 하는 댓글이 있습니다. 추순실 여사를 석방해라. 라는 댓글이 계속 있고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헌법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문제도 꾸준한 홍보와 조직적인 저항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예, 뭐 읽어드리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상당히 춥다고 그럽니다. 이제 저도 곧 나가봐야 되는데 추위에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